삼성전자 주주분들 토요일 저녁 어떠셨습니까? 달력에는 쉬는 날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마음까지 쉬는 날은 아니셨을 겁니다. 지난 목요일 종가 25만 5천 원, 하루에 8.7% 넘게 내려간 그 숫제 딱 멈춘 채로 사흘 연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장이 닫혀 있으니 팔 수도 없고 더 담을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걱정밖에 없으니까 몸은 쉬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쁜 연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걱정을 월요일 아침에 꺼내 쓸 수 있는 확인 목록으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흐름부터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6% 넘게 오르면서 27만 원 후반까지 회복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그 상승분을 하루 만에 전부 되돌려 놨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같이 주저앉은 날이었고요. 이쯤 되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들고 있어야 하나? 오르는 날의 이유도 빠지는 날의 이유도 다 그럴듯하게 들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헷갈림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요일 하락의 정체입니다. 회사가 망가진 건지 돈의 사정이 바뀐 건지부터 갈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새로 등판한 변수 2개, 그러니까 금리와 중국 경쟁사의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뭘 보고 판단할지 확인 목록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무너진 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조건 쪽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실력이나 이미 받아둔 주문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그 조건이 2개나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경쟁 구도입니다. 새 조건이 깔린 이상 크기를 제대로 재볼 수밖에 없고요. 재보고 나면 던질 일인지 지켜볼 일인지가 훨씬 선명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목요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락의 속을 열어보겠습니다. 숫자는 무섭게 생겼지만 속을 보면은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목요일 장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빠지면서 6,820선까지 내려온 날이었는데요. 누가 얼마나 팔았는지 정밀한 숫자는 집계 기관마다 달라서 오늘은 일부러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방향만 말씀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받아낸 그림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날은 시장 전체가 같이 밀렸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 혼자 찍혀서 맞은 게 아니라 반도체와 코스피가 통째로 흔들린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통째로 흔들렸는지가 다음 질문이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뉴스 3개였습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의 상장 확정, 큰 고객사의 가격 방어 움직임, 그리고 간밤 미국 반도체 급락이요. 그런데 속을 보면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올해 반도체 주가는 무섭게 올라 있었거든요. 다들 이미 올라타 있는 배는 새로 탈 사람이 없으면은 파도 한 번에도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딱 그 배라는 겁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어둔 수익을 지키려는 손이 먼저 움직이는 구간인 거고요. 이 구분이 되면 같은 하락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반대편 증거를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바로 그 목요일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분기 순이익이 77% 넘게 늘었고 다음 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 위로 잡았습니다. 심지어 올해 성장 눈높이를 30%에서 40%로 올려 잡았거든요. 인공지능 주문이 싣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반도체 주가는 빠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습니다. 수요가 무너진 게 아니라 좋은 소식에도 파는 손이 더 급한 구간이라고요. 그리고 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할 신호도 미리 정해두겠습니다. 다음 실적 시즌의 주문 숫자 자체가 줄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야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하락이 여느 조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새 변수가 둘이나 등판했다는 겁니다. 하나씩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습니다. 3년 반 만에 인상이고요. 더 무겁게 볼 대목은 결정문에 남긴 문구입니다.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예고인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돈의 값이 비싸진 겁니다. 미래에 벌 이익을 당겨와서 값을 매기는 성장주일수록 이 계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하루 반등으로 지워질 재료가 아니라 당분간 깔고 가야 할 새 조건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중국 창신 메모리 CXMT입니다. 공모로 우리 돈 약 14조 6천억 원을 조달하는 상장이 확정됐고 오는 27일 상하이 시장에 올라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D램 생산 능력과 연구 개발로 갑니다. 그러니 시장이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갈라볼 게 있습니다. 이 상장이 오늘 당장 삼성전자 매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 뒤에 경쟁 걱정을 목요일 가격이 미리 끌어와서 반영한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첨단 노광 장비를 들여오는 길이 아직 막혀 있거든요. 그 기술 격차는 돈만으로 단숨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무시할 변수는 아니지만 이번 연휴에 결론 낼 일도 아닌 겁니다. 하나 더, 미국의 큰 인공지능 클라우드 회사가 메모리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반도체 이익을 받쳐준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에 금이 가나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객사가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건 큰 회사라면 원래 하는 위험 관리입니다. 보험을 알아보는 것과 주문을 줄이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다만 실제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확인되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미리 사서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바뀐 건 알겠고 크기도 쟀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뭘 보고 움직여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월요일 아침에 바로 쓰시는 실전 얘기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우리 장이 사흘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은 이틀치를 더 움직입니다. 목요일 밤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빠졌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증서 ADR은 13% 넘게 내려서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자리 근처까지 갔습니다. 간밤에는 금요일 미국장까지 마감이 됐고요.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는 이 이틀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초가가 어디서 열리든 그 숫자 자체에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고된 계산이니까요. 정말 봐야 할 것은 그 다음 1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세 갈래로 준비하겠습니다. 약하게 출발해서 2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이때 볼 건 낙폭의 크기가 아니라 내려간 자리에서 받아주는 손이 있는지 그겁니다.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버티면 그게 첫 신호고요. 목요일 종가 언저리에서 미지근하게 출발하는 경우 이때는 외국인 현물이 사는 쪽인지 파는 쪽인지가 방향을 정합니다. 반등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오히려 조심스러운데요. 첫 1시간 동안 그 가격을 지키는지 보기 전에 따라붙으면은 좋은 소식을 팔 기회로 쓰는 손에 물량을 받아주는 셈이 됩니다. 어느 갈래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첫 가격이 아니라 버티는 힘을 보는 겁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계좌마다 사정이 다르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보고 담으신 분들, 이번에 바뀐 건 회사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보유 이유가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였다면 그 수요의 증거는 이번 주에 오히려 더 쌓였고요. 다만 금리라는 새 조건은 노트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 목요일 하락은 여러분 판단이 틀려서 온 게 아닙니다. 자책은 내려놓으시고요. 다만 평단을 낮추고 싶다면 이유가 살아있는지, 버틸 현금이 있는지, 반도체 비중이 계좌에서 너무 크지 않은지 이 셋을 통과할 때만 하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 폭락 다음 날이 곧 세일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인하고 나눠 들어가는 쪽이 결국 언제나 쌉니다. 월요일 확인 목록 5개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주말 사이 미국 반도체가 낙폭을 멈췄는지. 둘, SK 하이닉스 ADR이 바닥권에서 버텼는지. 셋, 월요일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쪽으로 돌아섰는지. 넷, 삼성전자가 25만 5천 원,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를 지키는지. 다섯, 오는 27일 중국 CXMT 상장일 전후로 반도체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리하면 좋은 그림은 미국이 진정되고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목요일 종가가 지켜지는 조합이고요. 조심할 그림은 미국이 더 밀리는데 월요일 장중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조합입니다. 어느 쪽이 나와도 뭘 봐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실적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돈의 조건이 바뀐 날이고 이번 연휴는 손실을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 조건에서 누가 사는지 확인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볼 게 정해져 있으면 걱정할 틈이 줄어들거든요. 오늘 우리는 걱정을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그거면 연휴 숙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방금 그 목록 혼자 다 지켜보려면 연휴 내내 화면만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보는 소통방을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계좌가 흔들리는 밤에 제일 힘든 건 그걸 혼자 보고 있다는 기분이거든요. 방에서는 AI가 수급과 뉴스, 오늘 짚은 재료들을 매일 상세하게 정리해서 같이 봐드립니다. 사람이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같이 보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확인 목록은 제가 만들어 드렸지만 기본기가 잡히면은 다음부터는 직접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준비해 뒀습니다. 이것만은 꼭 공부하고 매매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조건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 수익을 보장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입장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딱 두 곳에만 있습니다. 사칭 계정이 있으니 꼭 거기서만 눌러주시고요. 사흘 연휴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면은 그건 계좌 때문이라기보다 그 계좌를 혼자 보고 있어서일 겁니다. 월요일 호가창은 분명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든 목록을 들고 하나씩 맞춰보시면 됩니다. 걱정은 연휴에 두고 가시고 확인만 들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월요일 아침이 걱정으로 시작되지 않고 확인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